안녕하세요. 주민 ESG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해외 사업을 벌이다가 ESG 리스크를 직면한 회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에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오늘도 좀 포스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해외 사업에서 ESG 리스크가 부각한 기업을 설명을 하다 보니 또 이제 포스코와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의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그리고 타당하지 못하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로 인해서 ESG 리스크가 어떻게 해외 사업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 미얀마 군부 사태로 인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내 기업들,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국민연금, 거기다 대한민국 정부까지 미얀마 현지의 규탄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스코를 통한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에 따르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금융 그리고 공적기관, 광산, 연기금 등 49곳이 연루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요거를 좀 보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까지 광범위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가스공사가 미얀마 국영 석유 가스 회사와 함께 2004년부터 미얀마 슈에 가스 개발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강제 이주 그리고 토지 몰수, 강제 노동, 성폭력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2018년 한 해에만 1억 9,400만 달러, 약 2,192억 원을 미얀마의 석유 가스 사업 대금으로 냈는데, 이 미얀마 국영 석유 가스공사가 사실은 미얀마 군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포스코에게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중국 원난성까지 771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공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약 4,745억 원 가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포스코 전체 영업이익의 7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근데 이 가스 상업은요, 이 UN 인권 특별보고관이 중점 관리해야 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아주 다분한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꼽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3.62% 하락해서 22,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4일 7.59%가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날 개인 투자자는 이 기사가 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 49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가담한 한국가스공사는 1.51% 하락으로 32,600원에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외에도 군부 소유 기업인 미얀마 경제홀딩스와 포스코 강판 등 합작회사를 세워서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한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롯데호텔도 양군의 호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웨덴 국가연금 펀드인 AP1 그리고 호주 철강 기업인 블루스코프 스틸, 프랑스은행 크레디트 에그리콜 등이 포스코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와 연계가 됐다고 이 시민단체들은 밝혔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가스전 사업은 20년간 이어진 미얀마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권과는 또 무관하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익금도 사실 미얀마 국책은행이나 재무부로 지급되는 거고 군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외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됐다고 의심을 받는 즉시 사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 19일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얀마 산주에서 진행하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지난달 27일 이 미얀마에서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일본의 기린맥주는 지난달 5일 미얀마 군 복지기금으로 쓰였던 미얀마 경제홀딩스와의 합작 투자 사업을 접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자체의 리스크를 어떻게 판별하냐인 거예요. 사실 이 가스 배전 사업 같은 경우 이게 ESG 경영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친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석유와 가스가 자초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했던 사업을 비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포스코 입장도 굉장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충실하게 이익도 내왔고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비난을 받을 여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ESG가 리스크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리스크로 분류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인권 탄압이나 이런 문제들 예전에도 없었을까요? 예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파장이 심하거나 비난을 많이 받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인식 정도가 예전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지금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를 포스코를 좀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이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요소들 다 고려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SG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이냐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고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다루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에 비중을 둘 것이냐 또는 사업의 ESG 리스크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모하려는 사업의 방향성과 맞춰서 우리가 이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진 기업이다 하면 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ESG 중 S에 가장 방점이 좀 찍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혐오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 기업의 ESG 목표 중에서 1차적인 목표겠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도 ESG 중 S 요소를 가장 상위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스전에서 어떻게 인권 침해가 일어날 건지 가스 사업을 벌이기 이전에는 과연 식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우리가 ESG 중 어떤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요거에 비중을 둬서 사업에도 적용을 시키며 그리고 투자에도 적용을 하며 이 ESG와 관련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를 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물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미얀마 군부와의 연계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다 회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좀 벌어지고 나서야 발견된 리스크잖아요. 그럼 이런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갈 것인가? 이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권 침해라든지 환경 침해 같은 요소가 경제적인 수익보다 좀 더 작으면 어느 정도 간과되고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리스크가 경제적인 수익을 능가하는 리스크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주는 리스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의 인식이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 투자의 기본은 사업이 어떤지 이 회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의 전망성 그리고 사업의 지금 현재 주소를 점검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재무적 리스크도 재무적 리스크 못지않게 큰 타격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의 투자 고려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 무형 리스크적인 부분을 내가 담을지를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관심도를 조금 더 넓혀보시고 투자할 곳을 찾는 것도 이런 잠재적인 ESG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기업에 있어서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 기업은 그러면 ESG 중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전력은 여러분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요? 제가 보기로는 E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분야 자체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데 석탄 그리고 이 가스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전의 결정은 조금 ESG를 확실히 반하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에 관해서 소개드릴 뉴스는요. 8천억 원 자초자산이 된 호주 광산 사업을 한전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내용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요 8천억 원 자초자산 판결이 이미 난 호주의 바이론 광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뭐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겠으나 호주 이 바이론 광산 주변의 시민단체들과 현지 주민이 한전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탈석탄을 가속화하려고 2050년 넷제로를 천명하는 등 그린 뉴딜로 저탄소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광산에서 석탄 채굴 사업을 하면 ESG 리스크가 크지 않겠느냐. 이미 지금 계약한 이 토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을 할 테니 우리에게 매각을 해달라라는 부탁하는 서한을 이사회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이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주 바이론 광산에 대한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전은요 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2010년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하나 약 3천억 원의 바이론 석탄 광산 개발권을 인수했습니다. 계획은요 올해 2021년부터 약 40년간 연간 35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러나 재작년 2019년에 이 인허가 절차에서 호주 독립계획위원회 IPC라는 곳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익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개발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어요. 한전은 이에 불응하고 2020년 작년 6월 호주 법원에 IPC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호주 법원은 같은 해 12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호주 정부로부터 석탄 채굴 2번이나 반려당한 건데 판결 당시 호주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보이는 이 에너지 정책 방향의 분명한 변화는 이번 석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한전 측의 석탄 개발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법원이 이미 이 좌초자산으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더 이상 석탄 개발 우리 호주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같이 2번이나 석탄 개발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지자 한전은 2019년 9월 이미 이 내부 회계상에 바이론 석탄 광산 사업에 투자한 5,130억 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굴복하지 않고 이번 달 안에 법원에 이 사업을 허가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한전은 공식적인 판결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전은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2번이나 이 석탄 사업권을 허가받지 못한 한전에게 현지 주민과 투자자들이 바이론 사업 토지 매수 방안을 한전 이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환경단체 10곳이 이 지역을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재생농업단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한전 이사회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한전은 이번 제안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주장일 뿐이며 이사회에 제안을 했지만 이건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한전의 해외 개발 사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닭은요. 한전이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크게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기업인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해외 석탄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 정책과 반하는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특히 이 한전 같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ESG 경영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에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좌초자산을 어떻게 전환을 할지 고민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새로운 그것도 좌초자산으로 확실히 낙인이 찍힌 석탄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한전에게는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느 정도의 ESG 경영 목표를 세웠다면 합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합치성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번 미얀마 사태에서 발생한 리스크보다 훨씬 큰 리스크로 판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에게는. 특히나 이 한전은 시대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으로 노르웨이 GPF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신경제연구소는 글로벌 큰손 투자자로부터 투자 배제를 당한 국내 기업 23곳에 대한 리스트를 쭉 모아서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로부터 이 배제를 당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이 5개 석탄 발전 비중이 무려 83.3%에 달해서 노르웨이 연기금은 가이드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투자를 배제 선언한 겁니다. 특히 북유럽 연기금 같은 경우 이 석탄 그리고 LNG에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투자 배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GPFG는 단기적으로 창출되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 투자를 영위하기 때문에 이 한전의 석탄 투자는 굉장히 해악을 미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투자 배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ESG 리스크가 즉각적인 주가에도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는 사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ESG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인식이 조금 더 높아져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이 ESG 리스크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